50대 공무원 부부 맞벌이로 버티는 한 달 살림살이의 모든 것. 은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느껴질 때가 있다. 2030대에는 막연했던 미래가 50대에 접어들면 갑자기 아주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온다. 특히 공무원 부부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점점 과연 충분할까?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 월급은 꾸준히 들어오지만 정년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다. 그래서 요즘 50대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한 달 살림살이는 단순한 생활이 아니라 은퇴 준비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의 소비 습관, 저축 방식, 생활 패턴이 고스란히 은퇴 이후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나중에 어떻게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셈이다. 1. 월급은 안정적이지만 미래는 불안하다. 겉으로 보면 공무원 부부는 안정적인 계층이다. 매달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고 연금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정은 조금 다르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 각종 보험료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특히 50대는 지출의 정점에 있는 시기다. 아이가 대학을 다니거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부모님은 병원비가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고 남기느냐다. 2. 한 달 살림살이 이렇게 돌아간다. 보통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한 달 재정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고정지출 대출 상환, 관리비, 보험료, 변동지출 식비, 교통비, 생활비, 가족 관련 지출 자녀 교육비, 부모 지원, 저축 및 투자. 문제는 이 중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고정지출과 가족 관련 지출은 거의 손대기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건 생활비와 소비 습관뿐이다. 3. 사례로 보는 현실적인 이야기. 사례 1 남는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했어요. 어씨 부부는 둘 다 공무원으로 합산 소득은 안정적인 편이다. 그런데 막상 통장을 보면 매달 잔고가 거의 남지 않는다. 이유를 살펴보니 특별한 낭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 부모님 용돈, 보험료, 차량 유지비. 이렇게 쓰고 나면 자연스럽게 월급이 사라진다. 어씨는 말한다. 우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준비가 안 된 느낌일까요? 이 경우의 핵심은 의식적인 저축이 없었다는 점이다.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면 평생 남는 돈은 생기지 않는다. 먼저 떼어놓지 않으면 절대 쌓이지 않는다. 사례 2 소비를 줄였더니 숨통이 트였어요. B씨 부부는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어느 순간 소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외식 횟수 줄이기,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해지, 충동 구매 줄이기. 이 세 가지만 실천했는데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이 절약됐다. B씨는 이렇게 말한다. 큰 걸 줄인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을 바꿨을 뿐이에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절약의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은퇴 준비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이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례 3연금만 믿었다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C씨 부부는 오랫동안 우린 공무원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지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예상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니 현재 생활비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그제서야 C씨는 말한다. 연금은 기본일 뿐이지 충분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후 C씨 부부는 개인연금 추가 가입, 소액 투자 시작, 생활비 구조 조정 을 통해 늦게나마 대비를 시작했다. 4. 결국 핵심은 지금의 선택이다. 50대의 살림살이는 단순히 한 달을 버티는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는 앞으로 203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이 숨어 있다. 지금 쓰는 소비 습관, 지금 만드는 저축 구조, 지금 준비하는 연금.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진행 중인 과정이다. 오늘의 한 달 살림이 모여서 은퇴 이후의 삶을 만든다. 5. 조금은 현실적인 결론.
솔직히 말하면 완벽한 준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구나 부족하고 불안하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남기고, 조금 더 준비하는 것. 이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에는 아주 크게 벌어진다. 그래서 50대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한 달 살림살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버티는 삶이 아니라 준비하는 삶으로 바꾸는 과정. 지금 통장에 남는 돈이 적더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느냐다. 은퇴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50대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한 달 살림은 단순한 현재의 생계가 아니라 미래의 구조를 미리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은 하나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바꿔야 실제로 은퇴 이후가 달라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감이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는 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생애주기 이론 같은 비교적 과학적인 근거들이 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6. 왜 사람은 남는 돈을 저축하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번 달도 남으면 저축해야지. 그런데 현실은 거의 항상 실패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 때문이라는 연구가 많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미래의 이익보다 지금의 만족을 더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10년 뒤 1000만 원보다 지금 당장 10만 원의 만족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으면 저축이라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해결 방법은 단순하다. 남는 돈을 저축이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산다로 바꾸는 것.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거스르지 않는 구조다. 7.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자동화해야 한다. 절약을 결심하면 보통 이렇게 시작한다. 이번 달부터 아껴야지. 그런데 오래 못 간다. 이유는 간단하다. 절약은 의지를 계속 소모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인지과학에서는 사람의 의지력을 고갈되는 자원으로 본다.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을 하면서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의지를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급 들어오면 자동으로 저축계좌로 이체, 생활비 통장은 따로 분리, 카드 한도 자체를 낮춰버리기. 이렇게 하면 고민 자체가 줄어든다. BC 사례에서 소비가 줄어든 이유도 사실은 의지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선택의 구조를 단순하게 바꿨기 때문이다. 8.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건 돈 부족이 아니라 시간 과잉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돈 문제로만 생각한다.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 연구들을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더 큰 요소는 따로 있다. 바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하루 대부분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비어버린다. 이때 문제가 생긴다. 무료함 소비 증가, 외로움 충동 지출, 목적 상실 삶의 만족도 하락. 이건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패턴이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돈을 얼마나 모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9. 그래서 지금의 생활 패턴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온다. 은퇴 후의 삶은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지금의 생활 방식이 그대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지금 소비 중심 삶 은퇴 후에도 소비 중심. 지금 취미 없음 은퇴 후에도 무료함. 지금 인간관계 부족 은퇴 후 더 고립. 즉, 은퇴 준비는 돈보다 먼저 생활 구조의 리허설이다. 10. 현실적인 실행 전략 3가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1. 저축은 의지가 아니라 설정이다. 월급의 일정 비율 자동 저축. 남은 돈으로 생활. 이건 가장 기본이지만 효과는 가장 크다. 이 지출을 줄이려 하지 말고 구조를 바꿔라. 생활비 통장 분리. 소비 카테고리 제한. 자동이체 활용. 핵심은 생각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것이다. 3. 은퇴 후 삶을 미리 살아보기. 이건 의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말을 은퇴처럼 보내보기. 돈 적게 쓰는 하루 만들어 보기. 취미나 활동 테스트.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지가 보인다. 10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50대 맞벌이 공무원 부부의 한 달 살림은 그냥 버티는 기록이 아니다. 그건 이미 은퇴 이후 삶의 예고편이다. 지금 남지 않는 구조라면 나중에도 부족하다. 지금 준비하는 구조라면 나중에는 훨씬 여유롭다. 12.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한마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지금도 빠듯한데 뭘 더 준비해요. 그 말 맞다. 틀린 말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다. 준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할 때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크게 바꿀 필요 없다.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하다. 자동이체 하나, 소비 하나 줄이기, 한 달 10만 원 저축. 이런 변화가 쌓이면 10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된다. 결국 은퇴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의 한 달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다.